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3주.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죠. 혹시 내 흔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끝인 걸까? 어떻게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지?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불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오늘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3주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겠어? 분명 조금은 내 생각을 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이별 후 3주라는 시간은 관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와일드 카드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별 후 3주차를 도망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달쯤 되면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애원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당신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이제 그녀는 싱글이 되었기에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그 수십 개의 새로운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부재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죠. 물론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를 겁니다. 다른 남자들의 메시지 몇 개에 답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당신의 빈자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당신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로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그녀 곁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해도 그는 그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거나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도피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헬스장으로 향하는 이유,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이유,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중 일부도 바로 그 주의 분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보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녀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의 횟수일 뿐입니다. 이별 3주차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전 연인들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죠. 만약 당신의 그녀가 아직 연락이 없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그녀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거나 이별의 과정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별의 과정이 더 혼란스럽고 상처가 깊었다면 그녀가 다시 연락해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무게, 그녀가 도망치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자존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가 당신의 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녀는 그래, 뭐 어때? 3주 동안 연락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에고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당신의 직장 근처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당신을 봅니다. 약속하건대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장소를 지날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 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아직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시간, 당신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아직 그녀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 가던 그 카페에 아무렇지 않게 들르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무덤덤한 모습은 모두 의도된 것이고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도 자신만큼 아프기를, 자신처럼 힘들기를 은밀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이별을 얼마나 건강하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문제를 뒤로 미루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그녀가 마침내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당신은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3주차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진정한 노컨택을 실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컨택이란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엿보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녀의 스토리를 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도감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물론 만약 그녀가 잘 지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온다면 그것은 그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답장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마음에 아직 그녀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당신, 더 업그레이드된 당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이별의 본질을,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적어도 그럴 만큼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에 집중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신의 삶에서 여자나 가족이 최우선순위, 즉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1순위는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든 당신의 오랜 꿈이든 당신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기둥 옆에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는 존재로서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의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3주.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죠. 혹시 내 흔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끝인 걸까? 어떻게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지?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불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오늘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3주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겠어? 분명 조금은 내 생각을 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이별 후 3주라는 시간은 관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와일드 카드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별 후 3주차를 도망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달쯤 되면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애원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당신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이제 그녀는 싱글이 되었기에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그 수십 개의 새로운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부재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죠. 물론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를 겁니다. 다른 남자들의 메시지 몇 개에 답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당신의 빈자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당신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로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그녀 곁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해도 그는 그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거나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도피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헬스장으로 향하는 이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중 일부도 바로 그 주의 분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보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녀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의 횟수일 뿐입니다. 이별 3주차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전 연인들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죠. 만약 당신의 그녀가 아직 연락이 없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그녀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거나 이별의 과정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별의 과정이 더 혼란스럽고 상처가 깊었다면 그녀가 다시 연락해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무게, 그녀가 도망치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자존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가 당신의 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녀는 그래, 뭐 어때? 3주 동안 연락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에고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당신의 직장 근처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당신을 봅니다. 약속하건대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장소를 지날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 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아직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시간, 당신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아직 그녀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 가던 그 카페에 아무렇지 않게 들르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무덤덤한 모습은 모두 의도된 것이고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방어기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도 자신만큼 아프기를, 자신처럼 힘들기를 은밀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이별을 얼마나 건강하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문제를 뒤로 미루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그녀가 마침내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당신은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3주차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진정한 노컨택을 실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컨택이란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엿보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녀의 스토리를 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도감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물론 만약 그녀가 잘 지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온다면 그것은 그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답장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마음에 아직 그녀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당신, 더 업그레이드된 당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이별의 본질을,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적어도 그럴 만큼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에 집중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신의 삶에서 여자나 가족이 최우선 순위, 즉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1순위는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든 당신의 오랜 꿈이든 당신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기둥 옆에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는 존재로서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의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3주.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죠. 혹시 내 흔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끝인 걸까? 어떻게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지?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불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오늘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3주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겠어? 분명 조금은 내 생각을 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이별 후 3주라는 시간은 관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와일드 카드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별 후 3주차를 도망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달쯤 되면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애원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당신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이제 그녀는 싱글이 되었기에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그 수십 개의 새로운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부재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죠. 물론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를 겁니다. 다른 남자들의 메시지 몇 개에 답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당신의 빈자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당신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로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그녀 곁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해도 그는 그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거나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도피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헬스장으로 향하는 이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중 일부도 바로 그 주의 분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보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녀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의 횟수일 뿐입니다. 이별 3주차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전 연인들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죠. 만약 당신의 그녀가 아직 연락이 없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그녀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거나 이별의 과정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별의 과정이 더 혼란스럽고 상처가 깊었다면 그녀가 다시 연락해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무게, 그녀가 도망치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자존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가 당신의 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녀는 그래, 뭐 어때? 3주 동안 연락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에고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당신의 직장 근처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당신을 봅니다. 약속하건대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장소를 지날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 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아직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시간, 당신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아직 그녀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 가던 그 카페에 아무렇지 않게 들르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무덤덤한 모습은 모두 의도된 것이고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방어기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도 자신만큼 아프기를, 자신처럼 힘들기를 은밀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이별을 얼마나 건강하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문제를 뒤로 미루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그녀가 마침내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당신은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3주차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진정한 노컨택을 실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컨택이란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엿보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녀의 스토리를 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도감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물론 만약 그녀가 잘 지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온다면 그것은 그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답장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마음에 아직 그녀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당신, 더 업그레이드된 당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이별의 본질을,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적어도 그럴 만큼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에 집중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신의 삶에서 여자나 가족이 최우선 순위, 즉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1순위는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든 당신의 오랜 꿈이든 당신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기둥 옆에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는 존재로서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의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3주.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죠. 혹시 내 흔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끝인 걸까? 어떻게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지?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불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오늘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3주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겠어? 분명 조금은 내 생각을 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이별 후 3주라는 시간은 관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와일드카드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별 후 3주차를 도망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달쯤 되면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애원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당신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이제 그녀는 싱글이 되었기에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그 수십 개의 새로운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부재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죠. 물론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를 겁니다. 다른 남자들의 메시지 몇 개에 답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당신의 빈자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당신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로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그녀 곁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해도 그는 그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거나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도피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헬스장으로 향하는 이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중 일부도 바로 그 주의 분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보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녀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의 횟수일 뿐입니다. 이별 3주차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전 연인들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죠. 만약 당신의 그녀가 아직 연락이 없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그녀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거나 이별의 과정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별의 과정이 더 혼란스럽고 상처가 깊었다면 그녀가 다시 연락해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무게, 그녀가 도망치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자존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가 당신의 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녀는 그래, 뭐 어때? 3주 동안 연락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에고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당신의 직장 근처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당신을 봅니다. 약속하건대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장소를 지날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 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아직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시간, 당신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아직 그녀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 가던 그 카페에 아무렇지 않게 들르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무덤덤한 모습은 모두 의도된 것이고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방어기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도 자신만큼 아프기를, 자신처럼 힘들기를 은밀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이별을 얼마나 건강하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문제를 뒤로 미루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그녀가 마침내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당신은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3주차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진정한 노컨택을 실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컨택이란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엿보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녀의 스토리를 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도감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물론 만약 그녀가 잘 지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온다면 그것은 그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답장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마음에 아직 그녀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녀가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당신, 더 업그레이드된 당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이별의 본질을,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적어도 그럴 만큼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에 집중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신의 삶에서 여자나 가족이 최우선 순위, 즉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1순위는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든 당신의 오랜 꿈이든 당신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기둥 옆에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는 존재로서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의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3주.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박적으로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죠. 혹시 내 흔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끝인 걸까? 어떻게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지?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불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오늘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3주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겠어? 분명 조금은 내 생각을 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사실 이별 후 3주라는 시간은 관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와일드카드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별 후 3주차를 도망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달쯤 되면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애원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